에이펙셀 나노기술의 우수성과 혁신성. 안녕하세요. 에이펙셀 나노융복합연구소 강대일 소장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글로벌 업계나 선진국들 사이에는 저희 에이펙셀이 세계 유일한 천연 나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연 나노 기술이 어떻게 엄청나게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신기술을 이제 무궁무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제 공개할 내용은 우리가 이제 상온 초전도체 지금 굉장히 이제 말도 많고 또 이슈로 이렇게 굉장히 부각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온 초전도체 이 기술은 저희 에이펙셀이 오늘 공개드리는 이 새로운 신개념의 나노 융복합 기술로 만든 합금 기술로 이제 제조된 이 자석을 저희들 소개하면 이제 이 기술로 상온 초전도체 재료는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에 보시면 여기 이게 이제 네오디뮴이라는 이제 초강력 자석입니다. 이제 한쪽은 제가 이제 N극이라고 표시했고 또 한쪽은 S극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N 쪽에서 자력의 힘이 1만 가우스가 나온다면 S도 똑같이 1만 가우스의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양쪽 균형이 다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제 지구도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거든요. 이제 북극과 남극의 이 자기력이 동일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북극에서 나오는 이 자기력 힘이 남극에서 나오는 자기력하고 이 힘이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 기존의 네오디뮴 이 초강력 자석이 지금 약 1만 가우스 이상 나옵니다. 그럼 같은 반대극에도 같이 이제 1만 가우스 이상이 이제 나오거든요. 제가 이따 영상으로 이제 가우스 측정기를 가지고 이제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이제 이 나노 융복합 기술로 개발한 새로운 신개념의 이제 합금 소재를 개발한 이제 이 자석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각 4개의 면이 제가 이렇게 이제 A, B, C, D라고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근데 이 4개의 면이 이 가우스가 다 틀려요. 저희가 개발한 것은 이제 한쪽은 1만 가우스가 나오는데 반대편에도 1만 가우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약 한 500, 300 이렇게 완전히 떨어진 이런 이제 자력의 차이를 명백하게 보여드리는 그런 자석입니다. 그래서 4개의 면이 가우스가 다 틀립니다. 이건 왜 이런 걸 이제 개발하게 되느냐면은 이제 저희가 나노 입자를 아주 세분화해 가지고 분자 원자의 단위에서까지도 굉장히 정밀하게 이제 나노 입자를 제조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나노 장비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 강력한 이제 주변에 강력한 이 자장이 걸려 있는 속에서 이제 이 자장이 전혀 자기력이 이제 발생되지 않는 이런 이제 이 공간을 통해서 신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존 기술에서는 왜 이런 신물질을 못 만들어내느냐면 제가 요 좀 보여드릴 거는 이건 뭐냐면은 이제 버튼업 방식으로 기존의 이제 나노 합성 방식으로 이제 제조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의 그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완전히 구상형으로 동글동글하게 입자가 크고 작은 것이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로 이렇게 이제 입자가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제 선진국들이 제조하는 나노 공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완전 구상형으로 이제 제조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용매를 하거든요. 이제 염산이라든지 솔벤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용매에다가 재료를 넣어서 이제 녹여서 다시 입자를 성장시키는 그런 공법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녹이고 난 다음에는 또 단지 입자들이 이렇게 서로 엉겨붙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제 분산제라는 계면활성제를 또 같이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이 구상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주변에는 이제 분산제도 이제 들어가 있고 또 이제 그 용매 녹였던 그 산 성분도 같이 깨끗하게 제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엷은 막들이 형성돼 가지고 이 경계면이 다 생기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지금 선진국들이 해결을 못하는 기술이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완전히 눈으로 보시는 것도 보시면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일렬한 균질한 입자가 이렇게 구상형이 아니고 라운드형, 어떤 입자는 계란 형태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또 이제 사각형인데 이 라운드가 다 처리되어 가지고 이제 날카로운 그런 입자가 없고 이렇게 이제 일률적인 입자는 동일하게 나오지만은 이제 완전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전하 값을 우리가 여기다가 이었을 때 이 전하 편차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따가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이제 분자 원자 단위에서도 아주 균질한 나노 입자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기술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제 새로운 나노 융복합 기술로 이제 합금을 저희들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내면의 극이 서로 가우스가 다른 그런 자석을 개발한 것이고 이것이 상온 초전도체 제로를 만드는데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냥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 기술까지 저희들 이끌어낸 그런 회사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육안으로 직접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해 보이는 그런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시는 그 네오디뮴 강력 초강력 자석입니다. 한쪽은 N, 한쪽은 S극으로 제가 표기했죠. 자, 이것이 이제 양쪽 극의 힘이 가우스가 동일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철이 여기 있고, 그죠? 철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눈금 하나가 이게 5mm입니다. 5mm, 0.5cm. 그래서 이제 2까지 가면 이제 1cm이고 3번이 1.5cm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석을 이제 먼저 보시면 N극을 이렇게 이제 접근시켜 보겠습니다. 철에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면은 예, 붙었습니다. 이제 3번 라인에서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5cm 정도 거리에서 이제 이 철을 끌어당겼습니다. 자석이. 자, 그런데 이제 다시 극을 바꾸겠습니다. S극.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힘이 동일하다는 것을 기존 자석은 동일하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험을 해드리는 겁니다. 다시 천천히 이제 접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역시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3번 선상에서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S극이나 N극이 동일하게 이제 가우스가 나온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실험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 기존 자석은 쿨롱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즉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이 이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이 신 소재, 이 융합 기술로 만든 이 합금 소재로 만든 저희가 개발한 자석은 이 쿨롱의 법칙을 무시해버리고 깨트리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개발한 이 나노 융복합 기술로 만든 이 합금 소재, 이것은 4개 면이 다 각각 가우스가 다르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철을 이렇게 경계선상에 두고 그다음 A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면을 접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3번을 조금 넘었네, 그죠? 이 2번 쪽으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 3번을 조금 넘겨서 이제 이제 이게 붙었는데 그다음 B라고 표기된 이 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3번을 조금 넘기니까 붙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번 볼게요. 이 면은 이제 3에서 2 사이에서 이제 철이 붙었습니다. 이제 가우스가 다른 거죠. 그다음 C면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제 아까는 2.5, 2와 3 사이 여기서 붙었습니다. 그죠? 근데 더 가까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2번을 넘어가는 선이 더 가까이 힘없이 그냥 이렇게 약 1의 선상에서 힘없이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자르기. 그 다음에 이제 D라고 되어 있는,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가까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렇게. 2번을 넘어갔습니다. 2번. 1번. 자, 1번까지 갔는데도 붙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습니다. 완전히 확연하게 이 4개 면이 가우스가 완전히 차이 난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쿨롱의 법칙을 완전히 이제 깨뜨려뜨리는 그런 이제 장면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격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개 면이 서로 이제 힘이 동일했을 때 쿨롱의 법칙이 이제 작용하는 것이 원리가 적용되는데, 저희들은 4개 면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힘이, 그래서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그 논리가 이제 맞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자석에서는. 이제 방금 보여드린 장면은 이제 쿨롱의 법칙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그 원리가 맞지 않는다는 걸 저희 신기술로 만든 자석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렸고, 이제 제가 개발한 이 자석 여기다가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자, S라고 되어 있고 또 N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S 위에 빨간 점을 찍어 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S와 N이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데 S 위에 빨간 점을 찍어 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저희들은 자석을 이제 이렇게 대각으로 해서 N과 S를 나눠 놓았습니다. N과 S를 나눠 놨는데, 이 모서리는 이제 N극의 모서리가 꼭지점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S가 이제 이쪽에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S의 이 꼭지점이 여기 이 모서리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강력한 이제 자기력을 발휘하는 그런 이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한번 접근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쪽 모서리 N이 강한 N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N극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밀쳐내는 힘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한 힘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서로 이제 N과 N입니다. N과 N인데 서로 가까이 가도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제가 개발한 자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편은 어떻게 되느냐? N과 S가 서로 다른 반대 이렇게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 힘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한쪽은 살아있는데 또 반대 극에서는 NS가 붙었을 때 굉장히 강한데, 근데 N과 N이 서로 밀어내야 되는데 전혀 밀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쿨롱의 법칙을 완전히 유의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우스 측정기를 가지고 저희가 개발한 이제 신개념의 자석의 각각 면마다 가우스가 이제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장
가우스가 크게 나타나는 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12,000 가우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 면에 12,000 가우스 정도가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걸 보여드렸습니다. 예. 12,700, 13,000 가우스까지 이렇게 이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3,000 가우스 정도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또 다른 면으로 바꿔볼게요. 이제 면을 바꿨습니다. 예, 면을 바꿔서 이렇게 또 합니다. 예. 이쪽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볼게요. 보십시오. 단위가 전혀 틀립니다. 지금 20에서 100 가우스, 이제 400 가우스 이렇게 나타나는데 600 가우스. 아까는 13,000 가우스까지 나오는데 지금 100 가우스나 이제 200 가우스, 300 가우스에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왜 이렇게 계속 빠르게 바뀌느냐면 이 경계면에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경계선상이 폭이 좁아서 수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기존 자석에 자기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모양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자석 시험할 때 색가루를 주위에 자석 주변에 뿌려놓고 자기력의 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움직이는지 막 그렇게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돼서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기존 자석에 보시면 제가 여기 이제 N극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이 면을 한번 이렇게 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력이 형성되어 있는 철가루가 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인데, 자, 뒷면 S그 또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개발한 나노 융합 기술로 개발한 이제 그 신개념의 이제 자석입니다. 자, 여기 이제 A, B, C, D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A면부터 이렇게 이제 자력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A면은 이쪽에 이제 색가루들이 이제 가운데와 가쪽에 이제 쫙쫙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이쪽에 이제 경계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경계되어 있고, 이게 이제 A면입니다. 그리고 B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전혀 틀리죠. 양쪽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력이 강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가운데가 한가운데서 이렇게 또 갈라져 있습니다. 경계면이. B가 이렇고, 그 다음 C면은 또 보시게 되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행 테두리를 둘러 가지고 있고, 가운데가 이제 자력이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C, 그 다음에 D면, 또 D면을 보니까 이제 이쪽 면만 이렇게 철가루도 쫙 몰려붙고 여기는 붙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완전히 네 개 면이 서로 이제 가우스가 완전히 틀리도록 이렇게 이제 개발한 신개념의 이제 자석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들로부터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자석이 혹시 이 작은 자석들로 여러 개를 이렇게 붙여놓고 실험하는 게 아니냐 하고 이런 이제 의심을 하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면을 완전히 이렇게 다 공개를 시게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 개를 붙여놓은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을 제가 한번 이렇게 자기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제 이렇게 이쪽하고 여기에 가쪽으로 이렇게 자력이 이제 강하게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개가 겹쳐서 만든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제 자석입니다. 네오디움 자석을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이렇게 결합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걸 한번 볼게요. 또 자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각각 여러 개가 겹쳐 있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거는 이렇게 그냥 짝대기 모양으로 이렇게 그대로 다 나타나죠. 중간에 끊긴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건 뭘 하느냐? 합금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그대로 다 하나로 다 몸집을 만들었다는 걸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상호 초전도체를 이제 개발하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미 첫 번째 이제 4개 면이 서로 자력의 힘이 다른 이런 자석도 이미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온에서도 이제 쿠퍼상의 현상을 일으키는 이제 이런 조절할 수 있는 기술도 이미 저희들도 개발했죠. 그다음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천연 물질을 정교하게 나노 입자로 만들기 위한 이제 이런 이제 계면활성제 없이 고순도로 이제 나노 입자를 이제 제조할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저희가 이미 개발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또 전하 발생 장치를 상온에서도 개발했기 때문에 전기를 흘리지 않고서도 이 전하가 이제 그 사이로 간격으로 이제 흐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제 4가지 난제들을 저희들 이미 다 극복했는 기술이다 보니까 상온 초전도체 개발은 사실상 90% 이상 그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한 것이죠. 지금까지 실험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 저희가 개발한 신개념의 자석이 어떻게 저희가 세계 유일하게 또 개발한 나노 장비에 적용이 돼서 이제 분자 원자 단위에서도 정밀하게 입자들을 제어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이제 놀라운 응용 분야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불순물 혼입이 되는 기존 분체 방식을 이제 말씀드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여기 이제 맷돌입니다. 이 맷돌을 이제 가지고 응용했을 때 입자를 작게 만들 때 보시면은 이제 메디와 콩이 같이 이렇게 이제 분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메디와 콩이 식재료가 같이 이제 불순물이 같이 혼합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영상 이제 볼밀인데 이제 이 볼밀 안에 이제 쇠구슬이나 스텐 구슬이라든지 아니면 세라믹 구슬과 이제 식재료들이 같이 이제 넣어서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히토르 재료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가동을 시키면 결국 이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같이 이제 재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는 에어 젯밀인데 이쪽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강력한 에어 제트 기류를 통해서 재료와 함께 이제 투입해서 이렇게 입자와 입자끼리 이것도 이제 서로 부딪혀서 입자를 이제 나노 입자를 이제 정밀한 입자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내부의 슬리버가 이제 뭐 산화 알루미나라든지 네모모드가 뛰어난 그런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에어 제트 기류를 통해서 굉장히 고속으로 이제 재료들이 이제 이렇게 부닥쳐서 입자를 만드는데 이 내부에 여기도 이제 불순물들이 같이 혼입돼서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카터기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녹이 쓸어 가지고 정밀하게 측정을 해보면 1년, 2년, 3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것도 이제 점점 얇아져서 이제 재료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노 장비는 왜 불순물 혼입이 안 되는지 입자를 작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불순물 혼입이 안 되는 그 원리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장비의 이제 핵심 기술인데 이제 일반적인 장비는 입자를 미세하게 만드는 장비는 재료가 한쪽으로만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시면은 이제 뭐 멸치면 멸치, 인삼이면 인삼, 아니면 이제 뭐 히토르면 히토르, 구리면 구리, 이제 이런 재료들이 위로 투입되고 또 밑에서 이렇게 이제 치고 올라오도록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 컬러로 이렇게 표기하는 이 재료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요. 또 파란색 컬러로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는 것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디어와 아까 보신 것처럼 메디어와 재료가 같이 부딪히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 장비에서. 그래서 재료와 재료끼리 이렇게 만나서 입자를 이제 작게 만들어내는데 이 공정에서는 이제 마찰이나 충격, 압력이나 절단이나 또는 운모습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전단력을 통해서 이렇게 밀어내면서 입자를 작게 만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두 입자가 재료와 재료끼리 만나서 입자를 작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 배출되면 다시 이 위치에 위에서 내려온 이제 이 물질이 다시 이 위치로 가게 되고 밑에서 올라온 물질이 다시 이 물질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다시 이 위치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또 자기들끼리 입자들 제로끼리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제 나노 입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저희 네 개면이 서로 다른 이제 신개념 자석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입자를 이제 이렇게 초정밀하게 분자 원자의 단위까지 이제 선별해내는지 그 응용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변에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이 안에서 이제 전압값을 이제 도출해내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제 에보나이트 이렇게 이제 전화 발생 장치가 이렇게 이제 3개가 걸려 있는 장면이 보실 수 있고 이쪽에는 이제 12개의 에보나이트 이제 봉이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에보나이트에다가 이제 저희들 이제 전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는 굉장히 이제 강한 이제 자기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는 전화 편차에서 이게 이 값을 산출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이 다른, 극의 가우스가 다른 이런 공간에서 서로 마찰했을 때 같은 것끼리 밀어내지 않는 이러한 공간을 형성시켜서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정밀하게 입자를 만들어내고 또는 이제 초전도 이런 제로 물질도 그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리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일반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분야의 뭐 시멘트라든지 이런 이제 부가가치가 낮은 재료들을 이제 컨트롤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나 항공 우주 분야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의료 영상 장비의 초정밀 이런 이제 입자들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에보나이트 링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난해한 그런 기술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이 공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자기력이 형성되지 않는 이런 공간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입자들은 이제 분자 원자 단위에서 아주 이제 그런 입자들만 이렇게 선별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자, 이 전압과 편차로 의해 가지고 입자를 분자 원자 단위에서 정교하게 이렇게 분리하는 기술이 왜 난해한지 또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에모나이트 링을 통해서 이제 편차를 이렇게 전압값을 주었을 때 그 편차를 구분하는 그 시간이 불과 4초, 5초, 6초 그 사이에서 수많은 입자들이 나노 입자가 챔버 속에 있는데 그걸 다 선별해내야 됩니다. 불과 몇 초 만에.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전화를 보냈을 때 그 각 입자가 이제 전화를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 밀도라 그럽니다. 그 전화랑 이제 서로 다 입자견이 틀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별해낼 때는 자, 이게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불과 1초에서 3초 그 전화값이 떨어지기 직전에 1초에서 3초 그 사이에서 수많은 입자들의 전화값을 다 읽어내야 됩니다. 그럼 그 시간이 지나면 수초가 지나면은 전압값이 90% 이상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기술을 응용해서 그 신소재 융합 기술로 만든 이제 이 합금 기술로 이제 그 상온 초전도체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 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 복잡하게 이제 이 강력한 자기력이 형성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자기력이 서로 반대극이지만 이제 자기력이 이제 상쇄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분위기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온 초전도체 재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바로 상온 초전도체 이 재료를 개발하는 아주 지름길이고 직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건 저희가 이제 입자를 어떻게 이제 정교하게 이제 사이즈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이미지로 나타낸 것인데, 이 폭이 불어달수록 식품이나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일반 건설 분야에서 이제 부가가치 낮은 재료들을 만들 때는 이걸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불어다게 이렇게 이제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항공 우주 분야라든지 초정밀을 요구하는 이런 이제 분야에서는 이걸 이제 이 폭이 굉장히 샤프하게 해서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끌고 들어갑니다. 들어갈수록 이제 가격이 이제 높아지고 더 이제 고급 재료로 쓰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보시면은 이걸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입자를 봤을 때, 처음에 이제 그냥 나노 입자만 단순히 이제 입자를 미세하게 만들어낼 때는 이렇게 불호닥에 굉장히 이제 1나노에서 1000나노까지 불호닥이 이렇게 이제 형성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산 부가치가 산 재료를 제품을 만들 때 이제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러나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스피루리나를 이제 항암제로 이제 개발하는 쪽에서 이제 만들 때는 스피루리나를 이제 평균 한 약 30나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정교하게 이렇게 균질하게 입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중간 단계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제 에보나이트 링이 이제 적게 걸린 데서 그런 이제 에보나이트 링이 최대 12개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걸려졌는 데서는 분자 원자 단위에서 이렇게 정교한 이제 입자를 제조합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자수정을 가지고 평균 이제 5나노 입자고요. 그다음 최소 적은 입자가 0.8나노고 그다음 최대 입자가 10나노입니다. 그래서 0.8나노에서 10나노 범위에서 아주 정교한 입자를 이렇게 저희들 제조할 때는 에보나이트 링이 많이 걸리는 데서 이제 강력한 주변에 이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지만 이제 자기장이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런 공간에서 그 공간에서만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제 버튼업 방식으로 만드는 이제 나노 입자 제조 방식에서 문제점인 이제 분산제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 사이즈 컨트롤을 하기 힘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산 물질이 이제 이런 염산이라든지 또 이런 유기용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존 이제 버튼업 방식의 그 완전히 이제 탈피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은 이제 바이브레이션 진동 밀이라든지 버티컬 롤러 밀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밀가루라든지 시멘트를 만드는 제조업체 가면 이제 이런 장비들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수십 마이크론대에서 이제 제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보시면 에어젯밀인데 이쪽은 이제 반도체나 이제 그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항공 분야에 이제 우주선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서 현재 이제 건식으로 이제 입자를 만들어내는데 여기도 한 2에서 5 마이크론이 거의 이제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장비가 바로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세계 유일하게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노 장비의 모습인데 이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각 항공 우주 분야나 이제 첨단 반도체에 이제 쓰이는 소재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이제 이 장비의 이제 특징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면이 각각 다른 이런 신개념의 이제 합금된 이제 소재의 자석을 가지고 응용한 이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석을 가지고 서로 면이 다 가우스가 다른 자석이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것처럼 이제 상온 초전도체 이 분야에서도 이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뭐 시간 문제일 정도로 이렇게 상온 초전도체 재료를 저희들을 합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저희들 이미 아주 짧은 시간에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이제 이 기술로 인해 가지고 이런 신개념의 자석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첨단 의료 장비나 아니면 인공위성이라든지 항공 우주 분야에 이제 그리고 우리 이제 생명 쪽 관련되어 있는 의생명 분야나 이런데 아주 폭넓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또 세상을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에이펙셀 나노기술의 우수성과 혁신성.